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침 6시 건강한 하루를 위해 일찍 일어난 65세 김영수 씨. 뱃살을 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매일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시작했습니다. 2주간 꾸준히 했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꺽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죠.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디스크 탈출증.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김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9세 박정희 씨는 목 결림을 해소하겠다며 매일 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하다가 목 디스크 악화로 수술대에 올랐고, 62세 이철민 씨는 헬스장에서 젊은이들 따라 무거운 레그 프레스를 하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6개월간 깁스를 차야 했습니다. 70세 최순자 씨는 허리가 시원해진다며 거꾸리 운동을 하다가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바로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해온 그 운동들이 사실은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운동이 나이 든 몸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뱃살을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목이 뻣뻣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목을 크게 돌리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들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운동 방법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기 시작했어요. 뱃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겠다는 일석이조의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운동 초기에는 으레 그런 거겠지 하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였죠. 급히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진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라고 하셨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이었죠. 이런 일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9세 박모 씨는 목과 어깨 결림을 해소하겠다며 매일 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했다가 목 디스크가 악화되었고, 62세 이모 씨는 헬스장에서 젊은이들 따라 무거운 레그 프레스를 하다가 무릎 연골이 손상되었습니다. 70세 최모 씨는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의 몸과 60대, 70대의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밀도가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회복력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근육량은 매년 1-2%씩 감소하고 뼈밀도는 매년 0.5-1%씩 줄어들어요. 관절 연골도 점점 얇아지고 인대와 힘줄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더욱 필요해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젊을 때처럼 무작정 강하고 격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현재 상태에 맞게 똑똑하고 안전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운동과 그 대신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겠다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운동인데요. 사실 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부상 위험이 높은 운동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하물며 60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닥에 누워서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척추, 특히 허리 부분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이 있고 수분도 충분해서 이런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안에 수분이 줄어들고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도 약해집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를 깊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디스크의 앞쪽은 압축되고 뒤쪽은 늘어나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스크 탈출증의 시작입니다. 또한 목을 앞으로 빼면서 일어나는 자세는 경추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부 근육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데드버그 운동과 브릿지 운동이에요. 데드버그 운동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죽은 벌레라는 뜻인데 자세를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올리고 팔도 천장을 향해 쭉 뻗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한 채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 없어서 디스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숙한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5-10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운동이에요. 이때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강화되면서 허리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브릿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를 너무 높이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2-3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입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할 때 시원함을 찾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동작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목을 원을 그리며 돌릴 때 경추, 즉 목뼈 사이의 관절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앞뒤로 굽히고 좌우로 기울이고 비틀기까지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젊을 때는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고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목 뒤로 젖히는 동작이 포함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목을 뒤로 젖히면 목뼈 뒤쪽의 관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적인 스트레칭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이란 특정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말해요. 먼저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한쪽 손으로 머리 반대편을 살짝 받쳐서 그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손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해요. 목 옆쪽이 은근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15-20초 정도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앞뒤로 하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목 뒤쪽을 늘려주거나 고개를 살짝 들어서 목 앞쪽을 늘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살짝입니다.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목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느낌,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아픈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춰야 해요.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인기 있는 레그 프레스 운동입니다. 기계에 앉아서 다리로 무거운 중량을 밀어내는 운동인데요. 하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레그 프레스의 문제점은 무릎을 과도하게 깊이 굽혔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에 있어요. 무릎을 깊게 굽힐 때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이런 압력을 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거칠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압력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겠다고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데 이때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다리로 무거운 중량을 밀 때 허리로 버티려는 반사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하체 근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어 스쿼트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동작인데 일상생활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과 똑같아서 기능적이면서도 안전해요. 체어 스쿼트를 할 때는 먼저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는 동작을 하는데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의자에 살짝 닿는 정도로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무릎을 과도하게 깊이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과 비슷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실제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의자에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서는 동작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익숙해지면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으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인버전 테이블이나 거꾸리 기구를 이용해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매달리는 운동인데요. 허리가 시원해진다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거꾸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머리가 아래로 가면서 중력에 의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신 분들도 거꾸리를 하는 순간에는 혈압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눈 안의 압력도 증가해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고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거꾸리에서 정상 자세로 돌아올 때도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고 척추를 늘려주고 싶다면 훨씬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이 좋은 대안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팔과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전신을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마치 큰 하품을 할 때처럼 기지개를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양이, 낙타 자세도 척추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등을 위로 둥글게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오목하게 만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척추의 모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런 운동들은 거꾸리처럼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허리 라인을 만들겠다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운동도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쪽 손에 아령을 들고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척추가 비대칭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아령이 있는 쪽 척추는 압축되고 반대쪽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비대칭적인 부하가 반복되면 척추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고 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 근육들의 균형이 이미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비대칭적인 운동을 하면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옆구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려면 사이드 플랭크가 훨씬 좋은 대안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사이드 플랭크의 좋은 점은 척추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코어 근육 전체를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대칭적인 압박 없이도 옆구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할 수 있고 더 익숙해지면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위쪽 팔을 천장으로 뻗으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세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해요. 처음에는 10-15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단시간에 운동 효과를 보겠다며 계단을 뛰어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무릎과 발목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운동입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도 체중의 1.5배 정도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는데 계단을 뛰어오를 때는 이보다 훨씬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특히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거나 빠른 속도로 오를 때는 충격이 더욱 커져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이나 아킬레스건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계단은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오르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이때 난간을 가볍게 잡고 오르시면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내려올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오를 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와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운동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장시간에 걸쳐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는 운동입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은 물론이고 허리와 어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심장과 혈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거나 무리해서 거리를 늘리다 보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던 분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면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빠른 걷기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걷기는 달리기와 비교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으면서도 심폐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인터벌 걷기를 추천합니다. 3-5분은 편안한 속도로 걷다가 1-2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적절히 올라가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회복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빠른 걷기를 할 때는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거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너무 빠른 거예요. 여기까지 7가지 주의해야 할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운동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젊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본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현명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90세에 건강해진 분들도 많아요. 다만 방법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하루 일과 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발목을 돌려서 종아리 근육도 깨워주세요.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가며 밤사이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시고요. 세면을 하고 난 후에는 거울 앞에서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15초, 왼쪽으로 15초, 앞으로 15초, 뒤로 15초씩 천천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동을 주지 말고 정적으로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침 식사 전이나 후에는 거실에서 코어 운동을 해보세요. 요가 매트나 두꺼운 수건을 바닥에 깔고 데드버그 운동을 10회, 브릿지 운동을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데드버그를 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뻗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세요. 브릿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2-3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호흡과 동작을 함께 맞추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좋아져요.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보세요. 20-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속도로 시작해서 몸이 풀리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벌 걷기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3분은 편안하게, 1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을 3-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신발끈을 적당히 조여서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닥 상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곳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평평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세요. 공원의 산책로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등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기를 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무릎을 적당히 들어올리면서 팔도 함께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10-15분 정도만 해도 좋은 운동이 돼요. 저녁 시간에는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체어 스쿼트를 10회 정도 하시고 익숙해지면 15-20회까지 늘려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하시되 일어설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체어 스쿼트를 할 때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이 약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앉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사이드 플랭크도 주 2-3회 정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1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익숙해지면 다리를 쭉 뻗고 30초까지 늘려보세요. 양쪽을 번갈아가며 하시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다리를 벽에 대고 올리는 스트레칭 등을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일과 속에서 조금씩 운동을 하다 보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하러 가지 않아도 충분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 갑자기 아프다거나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걸었는데 다음날 온몸이 쑤신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며칠 쉬어도 운동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을 당하면 몇 주, 몇 달을 쉬어야 할 수도 있어요. 통증의 종류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 느끼는 근육의 피로감이나 약간의 뻐근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관절 부위의 통증, 움직일 때마다 아픈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만약 2-3일 쉬어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은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어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시작하세요. 운동 후에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적당한 강도예요. 다음날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다면 운동량이 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강도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조금 더 하고 피곤한 날은 가볍게 하거나 아예 쉬어도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매일 똑같을 수 없어요. 계절에 따른 운동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너무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시고 겨울에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준비 운동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져요. 운동복과 장비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게 적절히 입으시고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신발은 운동 종류에 맞는 것을 신으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낡은 신발은 쿠션 기능이 떨어져서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운동과 함께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 주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시고 특히 여름에는 탈수 예방에 더욱 신경 쓰세요.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운동으로 자극받은 근육이 회복되고 발달할 수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일상에서도 명상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사회적 활동도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운동 7가지는 윗몸 일으키기, 목 크게 돌리기, 레그 프레스, 거꾸리 운동, 아령 옆구리 운동, 계단 뛰어오르기,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은 데드버거와 브릿지 운동, 정적 목 스트레칭, 체어 스쿼트, 만세 스트레칭과 고양이, 낙타 자세, 사이드 플랭크 계단 천천히 오르기,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입니다. 하루 운동 루틴은 아침 목 스트레칭, 오전 코어 운동, 오후 산책, 저녁 하체 운동, 잠자리 전 전신 스트레칭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기, 강도와 빈도 적절히 조절하기, 컨디션에 따라 운동량 조절하기, 적절한 장비 사용하기, 영양과 수면 관리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마라톤과 같아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건강한 몸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을 오래 볼 수 있는 것,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추억을 만드는 것, 취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셨을 운동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이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